만만한 사람 99%가 이걸 몰라서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몰라서 당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단세 마디로 역전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의도치 않게 보내고 있는 어떤 신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호를 읽고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타인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본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던 시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숨겨진 이유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세 마디의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을 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껴도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해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특히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감추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한 친구와 주기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제가 계산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선뜻 이번엔 제가 살게요라는 말로 흔쾌히 계산했지만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 이상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불편함과 억울함이 쌓여갑니다. 상대방은 당연하다는 듯 계산대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저는 홀로 계산을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면 자칫 제가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불편함을 감수한 채 계속해서 지갑을 열게 되고 친구는 고맙다는 말만 남긴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뜹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호구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상대방은 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구나, 혹은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암묵적 허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까지도 괜찮은 범위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도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이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침묵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준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 태도는 겉으로는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일 수 있지만 관계 안에서는 결국 서로에게 혼란을 주고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물론 타인의 선을 넘는 무례한 행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멈추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한쪽은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하며 점점 더 관계를 편하게 여기게 되고, 다른 한쪽은 마치 이용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자존감을 잃고 소외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진정한 존중은 마음속 생각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건물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기준과 토대가 있을 때 비로소 단단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곧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처럼 관계에서도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기준은 상대방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무엇이든 괜찮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나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관계를 단절하자는 격앙된 말도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디부터는 나에게 어렵다는 나만의 기준을 단번이라도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오래 참아온 10번, 20번의 침묵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번에는 저에게 좀 어렵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의 무게중심을 상대방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로 다시 가져오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의 경계를 설정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존중해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여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만으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종종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이 앞서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관계에서는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저에게는 유독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친구는 가볍게 "야, 너 요즘 뭐해? 집에서 쉬지?" 라고 묻습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그저 평범한 안부 인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황과 복잡한 내면을 알리 없는 친구의 말이 제 귀에는 마치 "너는 지금 할 일도 없고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구나" 하는 식으로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깊은 상실감과 함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틈도 없이 바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쉬긴 뭘 쉬어? 나도 지금 누구보다 바쁘거든. 너나 걱정해." 저의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고 그 한마디에 모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 미안. 그냥 물어본 건데라고 사과하지만 저는 이미 감정에 휩싸여 그 사과마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화는 다른 쪽으로 급히 전환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찜찜함과 억울함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서운하다는 감정은 확실하게 전달했지만 왜 그 말이 그토록 저를 불편하게 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와 배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이 나오면 저는 또다시 속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격하게 화를 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저 억지로 참게 됩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겉으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이렇게 감정은 그때그때 올라오지만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설명은 한 번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비록 사과를 하더라도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감정은 전달되었을지언정 상대방에게는 깊은 이해가 남지 않은 채 상황이 어영부영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반응 패턴을 정서 과잉 반응의 전형적인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앞서서 격한 반응을 보이거나 터져나오면 상대방의 관심은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내용이나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재빨리 이 상황을 벗어날까 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는 본능적인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운 대화는 관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는 데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화를 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만 터져나오고 왜 불편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빠질 때 관계에 진정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운함은 전달되었을지라도 상대방이 고쳐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의 방식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됩니다. 진정한 존중은 감정의 크기나 격렬함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명확한 소통 위에서 비로소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은 터질 수 있지만 판단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감정은 마치 멈춰 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설명은 여기까지가 나의 경계선이다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 뒤에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짧고 명확한 이유를 덧붙여야 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 요즘 그런 말 자주 듣는데 사실 썩 기분 좋지 않더라. 내가 할 일 없이 쉬는 사람처럼 들려서 말이야. 이렇게 그 말이 왜 불편했는지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덧붙이는 순간 대화의 무게와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의 명확한 설명이 실릴 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을 단순히 변덕으로 치부하지 않고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고 상호 이해적인 방향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성급하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나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본능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즉시 대답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때때로 우리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고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특정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제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형님 덕분에 모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네요. 이건 형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식의 칭찬과 함께 감사와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칭찬과 인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저는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많은 책임과 일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탁은 점점 더 늘어나고 반대로 저에게 건네는 고맙다는 말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어느새 저는 그 모임에서 당연히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존중받거나 대우받는 존재는 아닌 마치 공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제 좀 이 모든 희생과 봉사를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하는 깊은 회의감과 함께 억울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면 자칫 생색내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그냥 또 한 번 꾹 참고 넘기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인식이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상황과 행동을 기준으로 매우 빠르게 재정렬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상대방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는지를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지 지금도 계속해서 저에게 희생을 해주고 있는지, 지금도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희생적인 행동은 어느 순간부터 특별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의 균형이 심각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전히 과거의 헌신과 공로 위에서 관계를 바라보며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그 모든 희생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위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저에게 보내는 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반대로 저에게 거는 기대와 요구는 한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점차 쌓이는 지점에서 우리는 서서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깊은 통찰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은혜보다 현재의 편의를 더 오래 기억한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전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고 헌신했더라도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을 잃게 됩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당연하게 해주고 있는지가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고귀한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존중은 과거의 헌신 위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선택 하나만 바꾸셔도 관계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남들보다 먼저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순간에는 한 박자 여유를 두고 늦춰보십시오. 조금 덜 움직이고 조금 더 관망하며 지켜보는 태도만으로도 관계의 위치는 서서히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거나 이기적으로 변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다시 건강한 제자리로 돌려놓고 타인으로부터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정을 미루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있어서 결정의 주도권과 리듬을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전반적인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을 잠시 기다리게 만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부탁해도 되는 걸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맹자는 이런 깊은 통찰의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구한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성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속도를 조절하는 태도는 억지로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무게감과 존재감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거짓된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로 우리 스스로에게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할까?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 일에 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이 일은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는 시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든 말에 바로 답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과 상황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관계의 흐름을 건강하게 역전시키는 세 가지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기준과 경계를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용기 있는 태도. 둘째,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 왜 불편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덧붙이는 현명한 소통 방식. 셋째, 모든 요청과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쉬면서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들은 모두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고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만이 타인에게서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면서도 지혜롭게 표현할 때 비로소 타인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귀한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지는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원칙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일상과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지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세 마디의 용기 있고 현명한 표현이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